안녕하십니까.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오늘 6회 이 시간에는 김선동 국회의원님 모시고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도봉 구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부신문이 미디어 방송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도봉 구민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9 의정보고회에서 도봉의 지도를 바꾼 김선동 주요 업적 12선을 선정하시고 초선 시절부터 또 구상하셨던 도봉구의 발전 전략 또 뭐 성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 그리고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일전에 네. 의정 보고서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던가 그 맥락을 조금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때 12개를 골라서 12선 돼 있는데 그때 12선 했던 거하고 제가 또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면 12선이 좀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일들을 다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또 내용이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중복은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 초선 의원 때 시절부터 어떻게 그렇게 엄두를 내고 일을 시작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12개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우리 도봉산 생태탐방연수원을 176억짜리를 지었는데 원래 그 국립공원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건물도 덜어내는 게 정책인데 거꾸로 사람이 이 좋은 자연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역발상의 1호 사업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보통 176억짜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면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1년 만에 그냥 바로 해냈던 그런 사업이었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동부간선도로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부간선도로 공사 계속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이것을 확장해 놓지 않으면 여기가 출퇴근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서 빨리 이걸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부간선도로가 법적으로 불법 점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확장도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인근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 어차피 늘리지 않으면 서울시 특히 강북 지역에 출퇴근 수단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좀 지연이 됐는데 이제 내년 연말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완공을 위해서 지금 예산도 지금 제가 18년에 100억 좀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산을 집어넣고 그렇게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외에도 뭐 그 버스 중앙차로 하면서 없어졌던 신도봉 시장 앞에 방학 북부 정류장 그런 뭐 신설했던 거라든지 도봉산 입구 깨끗하게 정비돼 있지 않았습니까? 도봉산 입구 그 디자인 거리로 완비하고 신학초등학교를 비롯한 제가 5개 학교에 그 운동장 운동장이 아니라 체육관 시설을 갖다가 제가 건립을 했던 일들 그다음에 뭐 자유형 사립고 자유형 국립고 과학 중점고 이걸 다 유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덕고등학교 자유형 사립고에서 수능 만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 일이고 뭐 도봉천 방학전 복원하는 일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봉산 프로젝트나 산학안전교육원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480억 규모의 큰 사업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올해 10월까지는 도봉역 방학역 엘리베이터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방학역에 4개 도봉역에 3개 해가지고 15인승짜리 7개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어 있는 것 등속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도봉구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성대 야구장 부지 복합 개발 또 도봉산 프로젝트는 지금
한창 추진 중인데요. 그 네. 일정 또 가시적 성과가 네. 그 나타날 시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도봉산 프로젝트는 제가 이것을 지난 총선 때 공약을 했고 예. 지금 이제 3년 지난 경과된 시점인데 예.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도봉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제 예. 목표였고 지금 3년 경과됐는데 예. 국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연구 용역비를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5억 원 그러면 보통들 감이 안 오시는데 보통 예. 프로젝트 하면 몇 천만 원 수준의 예, 이런 연구 그렇구나.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예. 5억이라는 그 상당히 그 큰 그쵸. 예산을 예. 확보를 해서 예. 연구 용역이 작년 8월에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공공시설도 지금 산학안전교육원 제가 그걸 유치를 했고 예. 그것 외에도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시킬 계획인데 예.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3년 만에 이런 정도 페이스에 올라갔다 그러면 예. 굉장히 사실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도봉산 프로젝트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성대 야구장 부지 그 문제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예. 그렇구나.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유부지를 개발하는 대신에 유유부지를 개발한다고 특혜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 면적의 66.86%를 예. 지역의 공공기업 사업으로 주는 그 사업에 제가 끼워놓고 예. 그다음에 용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이제 300세대 정도를 네. 거기다 공공기여시설로 집어넣으라 그래서 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 예. 이런 것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협의를 좀 우리 도봉구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예. 이 문제는 이제 곧 이제 그 시공사 예.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에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러면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또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의원님께서 완료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공약 중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라던가 또 방학역, 도봉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또 우이 신설 연장선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네. 그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지금 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쉬운 일은요. 그러나 네. 누구나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냈을 때 그게 정말 보람이고 또 지역에는 큰 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도봉경찰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짧으니까 되게 쉽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도봉경찰서에 갔는데 예. 거기에 노약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도봉구에도 장애인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근데 경찰서를 이용하시는데 되게 엘리베이터가 없으셔가지고 되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지었던 건물 중에 5층 이하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넣어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큰 원칙이 있었어요. 예. 그 원칙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깬 게 저희 도봉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제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에서도 굉장히 반겨했던 그런 사안이고 그걸 포함해서 우리 도봉구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방학역 도봉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어서 예, 저도 잘 알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되게 속상하고 예.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 예.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시설이 기존의 역사의 구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역사를 내가 부셔서라도 하겠다. 우리 도봉구 구민이 서울의 뭐 3류 시민, 4류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이 됐을 때 예결위 위원 중에서 소위 위원 또 소소위원이 힘을 더 씁니다. 제가 그것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3년이나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고 또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토끼띠인데 불독처럼 딱 일을 물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내는 그런 끈기 있는 정신으로 했고 동부간선도도 사실 뭐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전용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이박 연장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동안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동안에는 뭐 된다고 경축 이래가지고 프레카드도 막 그냥 정당간에 막 걸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초선할 때 원래 이제 민간이 60을 대고 공공이 40을 대라 그러는데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초선할 때 50대 50으로 그걸 바꿔놨고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의 재정 사업으로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이걸 사업을 해라. 그게 답이다라고 해서 제가 최초로 그 서울시 재정사업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우리 뭐 목동선 목동선 그다음에 어딘가요? 제가 몇 군데 5군데가 있는데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그다음에 강북순환선 요거 4개 하고 같이 우리 우이박 경전철 요 구간을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재정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줘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22년까지 빨리 당기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면제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국비를 또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40%, 또 서울시에서 60%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비를 또 편성해 오는 역할을 또 제가 뛰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을 도봉구에 유치했다고 했는데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또 개발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 개발이라는 건 이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그런 아주 세계적인 명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도봉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짓지도 못하고 고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의 제약과 규제가 많은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거꾸로 해서 도봉구의 세수도 늘어나게 하고 세계에서 우리 도봉구를 찾는 바로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봉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여기서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게 하고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 도봉산 프로젝트라는 큰 발전 전략을 제가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내리면 40분이면 논스톱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봉산에다가 만약에 2,000객실 정도의 유스 호스텔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중국의 유커들이나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맞바로 도봉구로 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봉산은 천혜의 산입니다. 우리 경기도 쪽에 연인산 같은 그 산이 이름만 연인산으로 바꿔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봉산도 도봉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네이밍이라든지 또 찾을 수 있는 코스, 어떤 접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굴 카페촌 같은 구상을 해가지고 연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봉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뭐 들려서 이렇게 돈도 쓰고 가고 또 걷고 싶은 거리로 또 유실수 거리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쭉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어떤 철에는 우리 도봉산 이 코스를 가면 참 좋다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뭐 나중에는 면세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우리 도봉구가 옛날에 서울이 강북 지역이 원래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다시 되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봉구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개발 관련 업적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 개발 문제와는 별도로 교육에 또 특히나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우리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공장을 갖다 놔가지고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육을 잘하는 도시.
우리 도봉구가 인근의 노원이 이제 그 교육이 많이 그 앞서간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노원과 더불어서 우리 도봉이 교육 예. 클러스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봉으로 이사를 오고 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발전 전략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초선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쪽에 구청장님이 그때 이제 구청장으로 현직에 계셔서 네. 교육 1등 자치구라는 슬로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 예산을 그 당시 뭐 10m 밖에 안 되는 것을 거의 뭐 80억 수준으로 예. 높여서 많은 학교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제가 또 특교도 가져오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한 5개 정도 제가 지었고 학교에도 이제 그 잔디구장 같은 것도 예. 방학초등학교, 도봉중학교 뭐 이런 등속으로 해서 제가 여러 군데 그걸 했고 그다음에 자유령 사립고 선덕고등학교죠. 그리고 예. 자유령 공립고 도봉고등학교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스스로 반납한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과학 중점고, 아, 예, 예. 창동 예.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삼박자를 다 제가 초선일 때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 도봉이 교육적으로는 포진이 딱 되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교육위는 아니지만 예. 우리 교육부 쪽에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교육부 장관의 특교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 학교 시설들 이렇게 제가 쭉쭉 지원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가져와서 우리 도봉중학교하고 북서울 중학교 쪽에다 시설 개선하고 운동장 예. 개선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지역 이렇게 지역 현안에 집중하시면서도 또 겸직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네. 정도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러 직책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그 많은 직책들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불행한 불행한 별명인데 겸직대왕이라는 예. 게 이게 동시에 예.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당내 타이틀을 예.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원내 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당시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대선 선대위에 종합 상황실장을 좀 맡아서 해달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당이 그 당시에 당 지지도가 5%였어요. 15%를 넘기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도 받지 못하면 이제 당이 빚더미가 돼서 예. 당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보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양날개로 가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그게 많은 경쟁을 제대로 된 경쟁을 생기게 한다라는 생각이라서 당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원내 수석이라 그러면 당의 이제 의원들 간에 있는 일들을 다 주관하고 하는 실무 일선 사령관인데 예. 종합 상황실장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네. 이게 또 대선을 치르면서 또 그 당의 문을 닫는 상황만 막아야 되는 그 중책을 맡게 돼가지고 제가 그 임명되고 나서 맞바로 그 당사에다가 침대 갖다 놔라 야전 침대 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면서 그날부터 선거 대선 끝나는 날까지 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 다행히 한 23%인가 얻어서 당의 존립은 이렇게 지켜냈고 또 원내 수석하다가 서울시당 위원장 맡으라고 그래서 또 서울시당 위원장 네. 맡았더니 서울시당은 또 공천심사위원장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김문수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저보고 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위원장까지 겸직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맡아가지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또 당사에 야전 침대 갖다 놔라. 예. 그래서 야전 침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거를 다 진두지휘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3등이 된다 그러면 네. 그 또한 또 당이 또 한 번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제가 또 앞에 일선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질문이 그거보다는 어떻게 지역과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있었냐 하는데 제 생각은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석을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당이 됐고 이제 20대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바로 바뀌었는데 야당이 되고 나서도 몇십억, 몇백억씩 지역의 예산을 서울은 원래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 SOC나 예산 이런 걸 안 줍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5억, 10억 가져온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 속에서 뭐 몇십억은 기본이고 제가 몇백억씩 이렇게 예. 예산을 이렇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챙겨올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예.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저를 뽑아주신 강남에서도 저희 당시에 새누리당이 안 될 때 예. 강북 지역 특히 도봉구에서 저를 뽑아주신 우리 주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도봉구를 잃지 않고 늘 그걸 챙긴 그런 결과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인사를 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서 실제로 내가 기여하고 또 예. 이것이 우리 도봉의 예. 세수를 넓히고 지역 발전을 하는 그런데 보탬이 되는 그 국회의원이 그 역할이 그 본연의 역할이고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보수의 위기 또 자유한국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으셨습니다. 네. 또 어떤 성과들을 내셨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맡으리라고는 제 팔자에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하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우리 여의도 연구원은 사실은 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예. 그 보수의 싱크탱크로서 그다음에 정책의 산실로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네.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은 좀 여의도 연구원도 많이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도 좀 많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과거와는 못한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그래도 여의도 연구원을 야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야당의 기도 살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못 가는 것은 잘못 갔다고 지적하는 그런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나서 500일 되셨을 때 예. 문재인 정부 팩트로 본 사실관계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집권 500일 경제 성적표 아, 예. 그래서 그래프마다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걱정하지 않을 대목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하향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워닝을 그때 여의도 연구원 그 명의로 예. 그런 자료들을 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아이노믹스라고 예. 아이노믹스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 전략, 우리의 경제 정책 예. 그것을 저희들이 여의도 연구원이 예. 뒷받침을 해서 김효준 비대위원장께 우리 당의 공식 정책으로 예. 이렇게 저희들이 그 서포트를 했고 아. 또 대통령께서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보다는 예. 너무 북한에 올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예. 빅데이터로 확보를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었고 아, 예. 그 뭐 북한에 올인하고 계신 대통령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네. 균형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아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해드렸던 그런 성과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성과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연구원장은 이제 그만뒀는데 예.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연구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도봉구 출신들이 많지 않아서 볼란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다들 드리고 보고 싶네요. 계실 겁니다. 네. 예. 네. 그 또 요즘 정치에서도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을 주로 하시던데 네. 그 페이스북에 집중하시는 또 치중하시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주로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예. 올리면 예.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뭐 조회수가 몇 천에 만에 넘고 예. 2만 몇 천에 넘고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아, 예. 저는 제가 그 특별히 달리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을 그대로 아, 해가지고 거기다 예. 자막을 넣어서 예. 그것을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는 사실은 기획을 해야 되고 창작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없는 그쵸. 상황 예. 속에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알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네. 질의할 때도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반영해서 네. 어떤 의원님들 보면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뭐 장관이나 뭐 또 금융위원장 뭐 등속으로 이제 우리 소관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국무조정실장도 있고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그냥 뭐 화를 내고 가서 뭐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예. 제대로 팩트를 제시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쪼여 들어가서 마지막에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만드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저기 뭐 특히 보수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네요. 시원합니다. 이런 아, 반응들 예.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 국민들도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께서 페이스북 뭐 이렇게 보시고 그럴 거라고는 그렇게 크게 네. 기대를 안 했는데 보면은 뭐 지역의 여러 선배님들까지도 예. 또 어르신들까지도 많이 보시고 또 젊은 층에서는 그걸 보고 많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 그래도 좀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네. 제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 이제 21대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봉 구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네, 오늘 네.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선거 준비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네. 저기 벼락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벼락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선거나 정치는 네. 평소에 하는 것이다. 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마음속에 다 평가가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선거철이라 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달리하거나 무슨 쇼윙하거나 이런 별다른 그런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평상시에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들 토대하에서 주민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는 것이 그 수험생의 자세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이 무엇이었죠? 마지막에 당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뭐 저는 우리 도봉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를 이제 막 찍어주시고 막 격려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거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꾸로 아직까지 제가 표현을 꼭 그냥 안 찍어주신 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 아직까지 저를 저기 찍어주시지 않으신 네. 분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네. 더 뛰어야 될 동기를 저한테 부여해주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것은 도봉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제가 특정한 당의 목소리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20대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유세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그런 골목길 그런 데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저는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제가 도봉당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평상시에도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저랑 같이 하는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당뇨들한테 예.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한다. 절대 정파적이고 섹티즘 분파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 일하지 말자라는 공적인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네. 그런 모습이 지역에 평생 민주당만 이렇게 하셨던 그 여러 선배님들 어르신들까지도 예. 저에게 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선이 3번이나 출마해서
한 번 아픈 건 겪었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요. 떨어질 때도 예. 상당히 많은 표를 얻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 뛰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김선동이 이런 부탁을 바쁜데 이런 부탁을 그러니까 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저를 위해 주신다고 예. 일거리를 조금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 저는 기탄 없이 주시고 제가 많이 뛸수록 저에게 보람이고 도봉구의 예. 보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구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아이들 기르는데 정말 손색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우리 북부신문 또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과 함께 예. 항상 호흡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선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부신문 미디어 방송 6회 김선동 국회의원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